공수처가 이르면 월요일에 핵심 피의자인 유재윤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14시간 조사했지만 주말을 보내고 바로 다시 부르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기록 회수 당일 유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두 사람 조사가 끝나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차례로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슬슬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종석과 김계환을 부른다.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이 왜 커질 부분인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부 자기 각자 도생해야 돼. 내 살 길을 찾아야 돼. 각자 진실을 다 얘기해. 네. 그래서 이종섭 대사의 그 말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국면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지시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입만 맞추면 됐는데 네. 여기 공수처에서 갖고 있는 증거물들이 다 지금 사실과 다르니까 네. 이걸 추궁이 들어가면은 각자 자기 변호사 써서 살 길 찾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실이 상당수가 튀어나올 것이다. 튀어나온다. 이제 의외의 전국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네. 지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시 받은 거 안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죽는데. 이런 형국이 이제 앞으로 곧 펼쳐진다 이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지난 18일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종섭은 사건 회수를 몰랐다는 폭로입니다. 최상병 승진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누구의 지시로 회수했느냐입니다. 그동안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했는데 국방부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증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또 한 명의 키맨인 김계한 사령관은 이미 총선이 끝난 뒤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휘 서신도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재밌는 게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은 지금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수사도 기소도 제대로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선 특검이 가장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관련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사단장 한 명 살리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해병대 사단장 별 2개야. 군 사망 사건에서 별 2개짜리 처벌하면 대통령 오히려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별 2개짜리를 정권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보호하지? 그래서 난 처음에는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보다. 뭐 어디인가에 교차점이 있겠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 챙기고 지인 챙기고 가족 챙기고 후배 챙기고 이런 거는 알려져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차없단 말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모르는 군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 Why?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은 있어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누군가를 단죄하는 게 아니고 봐주는 거다. 윤 대통령처럼 지금 검찰 조직과 국가 조직 운영을 혼돈하는 그런 분 입장에서는 내가 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별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도 없이 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 또 생각했냐면 오랫동안 안 보인 우리 대통령 부인 있잖아. 혹시 우리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부인끼리의 어떤 교차점이 있나?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